간접 의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바로 들어가 볼게. 그러면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접 의문이란 문법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뉘앙스 때문인데 이게 약간 우리가 말을 할 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말을 배우잖아. 그러면 이제 영어도 우리가 누군가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근데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싶어? 막말하는 사람 좋아? 그런 사람이랑은 소통하고 싶지 않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접 의문문은 되게 매너 있는 어투를 완성시켜주는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격조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간접 의문문을 반드시 알아놔야 좀 이렇게 격 있는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 그런 소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등문법에서 꼭 배워야 돼. 그래서 배우는 거고, 이거 좀 더 쉽게 내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 자, 경상도 사투리 패치 한번 붙여볼게. 내가 또 사투리가 빡세니까. 야, 니 몇 살이야? 기분 어때? 기분 어때? 좀 별로지? 이런 사람이랑 소통하기 싫지?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나 되게 궁금해. 당신이 몇 살인지. 이런 식으로 묻는 건데 내가 앞전에 그 경상도 사투리 패치를 붙였을 때와 지금 간접 의문을 조금 순화해서 말했을 때 의미는 똑같아.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건 네 나이거든? 그런데 말하는 어투를 좀 더 공손하게 해서 우리의 대화를 좀 더 교양 있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야.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의문을 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운 문법처럼 막 그냥 너 몇 살이야? 너 이름 뭐야? 이런 식의 대화가 조금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 제대로 간접 의문문을 구사하면 이제 격조 있는 대화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왜 쓰는지는 말씀드렸고요. 자, 어떻게 쓰는지 가장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다 필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A 플러스 B라는 걸 썼어요. 간접 의문문에서는 이 문장 두 개를 합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같이 써볼까요? A에다가 밑에다가 그대로 라고 써보세요. 문법 문제를 푸실 때요. 이 A 부분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자, 볼게요. 예문으로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같이 한번 끊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끊어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볼드체가 오른쪽에 있고요. 이 왼쪽에는 그냥 일반 고딕체로 되어 있죠. 이 일반 고딕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 A라고 써보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 A는 그대로죠. A 부분은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되냐 하면 이 뒷부분인 B만 신경 쓰면 됩니다. B는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출제 포인트가 되는 아이예요. 어순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문법 수업할 때 여러분한테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 뭐지? 접주동. 입에 붙어야 돼. 접주동. 접주동. 봐봐. How old가 하나의 접속사고 I가 주어고 was가 동사야. 이 어순 배열이 B 부분에 제대로 되면은 끝이야. 자, 간접 의문문 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 문장 두 개를 합치는데 앞에 A 부분은 이렇게 뉘앙스를 위한 부분이야. 공손하게 묻기 위한 뉘앙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항상 문제 풀 때 A는 건드리지 마세요. B 부분만 잘 이렇게 건드려 주시면 되는데 B 부분의 포인트는 뭐라? 접주동.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접주동. 접주동. 요것만 눈에 보이면 간접 의문문 문법은 끝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문법은 왜 배운다고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볼까요? 올드맨이요 물어봤어요. 나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가 몇 살인지 물어봤대요. 아, 그러니까 노인은 물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A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에서 내가 몇 살인지가 간접 의문문으로 들어갔네요. 자, 이거 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서술형을 똑바로 쓰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서술형 쓸 때는 뭐가 포인트예요? 한국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죠. 한국어부터 파악해봅시다. 자, 노인은 주어는 우리 동그라미, 동사는 세모. 자, 이 동그라미 세모가 영어에서 어떻게 올려지는지 볼까요? 주어, 동사 붙어있네요. 한국어에선 떨어져 있죠? 영어에선 주어, 동사 붙어있죠? 그리고 이 뒷부분이 바로 우리가 간접 의문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모른다가 영어에서는 따라해보세요. I don't know로 붙어 있고요. 이 뒷부분이 항상 우리한테 포인트가 되는 간접 의문 부분입니다. 한 번 더. 그녀는 모른다. 그녀는 모른다. 자, 한국어에서는 동그라미 세모가 떨어져 있네요. 영어에서는 동그라미 세모가 붙어 있고요. 영작하실 때 배열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주어 동사, 동그라미 세모 뒤에 오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네 몇 살이야? 네 이름 뭐야?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질문 이런 걸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문장에다 A라고 써보세요. A라는 문장에 포함이 되어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다 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사 뒤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공손한 느낌, 별표. 네, 이게 직접 의문문과 다른 점이라 했고 우리가 그래서 간접 의문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표현들 다 기억해 두시고 이 표현들이 바로 A에 들어가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A의 뼈대를 좀 외워두세요. Do you know 뒤에 접주동, Do you remember 뒤에 접주동, I don't know 뒤에 접주동, I wonder 뒤에 접주동, Can you tell me 뒤에 접주동만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니까 또 항상 뭐가 골 때리게 합니까? 예외가 있어요. 예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중간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다시 있는 경우 동그라미, 없는 경우 동그라미. 자, 이제 난이도 살짝 올라가는데 기본 원칙만 기억하세요. A는 그대로, B는 접주동. 요거 머리에 넣어주세요. 가볼게요.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데 얘들아 사실 의문사가 접속사에서 튀어나온 애기 때문에 접주동이냐 의주동이냐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문장 합치기 해볼 건데요. Do you know에다 A 써보세요. 건드리면 되나요? 여기는 그대로. 자,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바로 B입니다. 어순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접주동. 그런데 접속사가 의문사랑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문사가 먼저 왔네요. 아니, 잠시만요. 우린 지금 어떻게 써야 돼요? 동사 주어가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요? 접주동, 의주동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he is 어순으로 돼야 됩니다. 원래는 who is he가 직접적으로 야, 걔 누군데? 이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이렇게 묻는 게 너 알고 있니? 걔가 누군지? 이런 식으로 공손한 표현을 만들고 싶을 때는 who is he? 라고 묻는 게 아니라 who he is 라고 해서 접주동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는 좀 별표를 쳐볼게요. 여러분이 그 의문사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 아이가 who랑 what입니다. 많은 의문사가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의문사가 뭔지 모르는데 어떡하죠? 의문사가 뭔지 모르는 학생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육하 원칙. 육하 원칙은 다 아시죠? 해볼까요? 언제? 한국어로 해볼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죠. 그걸 영어로 하면 의문사예요. 언제가 뭐예요? when. 어떻게? how. 무엇을? what. 이런 것들이 다 의문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의문사, 그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의문사 중에서 딱 2개만 좀 기억해 두세요. 얘네 조금 특이한 애들이에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얘네는요. 의문사이면서 누구, 무엇이라는 의문사의 뜻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또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바로 동사를 씁니다. 아, 선생님, 간접 의문은 접주동이잖아요. 근데 왜 주어가 없나요? who랑 what은 좀 특이해요. 의문사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를 쓰지 않는 이 2가지 의문사는 따로 빼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I wonder에다가 A 쓰세요. A는 그대로 두세요. 자, B 부분 항상 어떻게 정신 차리고 빡 보셔야 돼요. 접주동이라고 했는데요. 의문사네요. 의문사도 접속사니까 뒤에 여러분은 주어를 찾고 있겠지만 아니야. who라는 건 의문사와 주어가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어를 쓸 수 있다 없다? who 안에 이미 주어 역할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어를 따로 쓰지 않고 바로 told라는 동사를 바로 쓴 거예요. who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2번째, what도 그렇습니다. tell me, 밑줄 A 쓰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 뒷부분을 볼 건데요. what이 좀 특이하다니까 기억해. 의문사인 동시에 뭐가 된다고요? 주어가 되기 때문에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요. 주어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made라는 동사를 바로 쓰게 하는 예외적인 이 2가지만 좀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의주동, 접주동, 어순으로 B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who랑 what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who랑 what이 왜 이렇게 독특하게 쓰이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될 거예요. 아직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은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너한테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라는 한국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지금 질문 형태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평서문으로 바꿨어요. 너한테 누가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꿨을 때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얘들아, 주어는 항상 뭐가 붙어야 돼요? 은는이가라는 조사가 붙어야 문장에서 주어죠?
자, 했다 부분은 다로 끝나니까 동사에 들어갑니다. 주어만 찾으면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나요? 얘는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너에게, 너한테가 어떻게 주어입니까? 을을이 붙었으면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남은 게 뭐예요? 누가예요. 아, 이 누가라는 애가 문장에서 의문사 역할, 주어 역할 동시에 하는 게 평서문으로 바꿔보면 바로 이해가 되세요. 또 해볼까요? 무엇이 너를 슬프게 했니가 아니라 했다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 문장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모, 주어 동사가 있을 텐데 했다가 누가 봐도 다로 끝나는 동사예요. 뭐만 있으면 되죠? 주어만 있으면 문장 성립되죠? 여기 있어요. 얘는 아닐 거잖아. 을을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주어니? 슬프게, 뭐뭐 하게가 어떻게 주어니? 남은 게 얘밖에 없거든. 그래서 무엇이라는 애가 의문사인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who, what이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요. 요거만 보면 끝나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우리 B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시 접주동 혹은 의주동. 아니, 접주동은 이해했어. 그래서 접속사랑 의문사가 같다며. 그래서 의주동 쓰는 것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A 문장이랑 B 문장이랑 합치려고 하는데 어머나, 의문사가 없으면 여기다가 어떤 접속사를 쓰라는 거니?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정해드리겠습니다. if나 whether 접속사를 쓰시면 돼요. if나 whether 뜻 뭔지 아세요? 밑줄 쳐볼까요? 인지 아닌지. 아니 선생님, if는 만약인데요? 아니요. 명사절에서 if는요, 만약이란 뜻으로 쓰이지 않고요, 인지 아닌지란 뜻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의문사가 없으면, 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if, whether 접속사를 써서 주어, 동사 연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Can you tell me에다가 A 써보세요. 건드리면 되나요? A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 부분을 잘 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건드릴 거예요? 접주동이죠. 근데 접속사 중에서 의문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나요? 의문사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if나 whether를 가지고 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네. Do you like me에서 의문사가 없어서 if를 인위적으로 그냥 데려온 겁니다. 그럼 해석해보면 말이 기똥차게 잘 통합니다.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라는 if에 인지 아닌지 뜻이 딱 들어맞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I don't know에다 A 써보세요. 건드리면 되나요? 그대로 두세요. 의문사 없이 if가 오면 뜻이 뭐예요? 인지 아닌지 넣으면 I don't know, 난 몰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f 자리에 whether 써도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마무리만 지으면 끝나요. 근데 항상 간접 의문문이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외가 많아서예요. 기본 법칙이 뭐였어요? A는 그대로 B를 움직여라. 접주동, 의주동, 의문사가 없으면 if, whether, 주어, 동사가 끝났는데 예외가 아까 나왔죠? 어떤 예외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who랑 what 같은 경우 예외에 들어갔죠. 이런 경우에는 의문사의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동사 쓰는 예외 하나 배웠어. 근데 간접 의문문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예외가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의 예외만 더 배우면 끝이에요. 자, 주의해야 되니까 진짜 주의 빡 해봅시다. 선생님이 그랬죠? A와 B를 합치는 게 간접 의문문 문법 포인트. 근데 A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라 그랬죠. 근데 예외가 있어서 항상 어렵다 그랬지. 자, 이제 마지막 예외야. 하나만 더 배우면 끝나. 이 그대로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대로 부분이 엄청난 핵심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A 부분 그대로 부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사 부분에요. 우리 동사 세모치잖아요. 그쵸? 이 동사 A 문장 내에 A 문장 안에 있는 동사가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여러분 혹시 뜻 모르는 거 있으세요? 불러드릴까요? 생각하다, 믿다, 상상하다, 추측하다, suppose도 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하다, guess, 추측하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더 써주세요. know 써주세요. 그리고 힘차게 연필에 힘을 주고 X를 하세요. know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으로 자주 나와서 기억하세요. know는 여기 포함 안 돼. know는 포함 안 돼. 이거 오답 함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기억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A 문장에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 그대로 둘 때 이 동사가 A 문장에 포함이 되어 있어. 이러면 정신 빡 차려야 돼. 이제 A 문장에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가 딱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정신 빡 차리라 그랬어. 자, 간다 밑줄 칠게요. B 부분에 B 문장에 의문사 있지. 원래 의주동이잖아. 근데 잘 들어. 의문사가 어떻게 된다고? 문장 맨 앞으로 팡 튀어가게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A 써보세요. Do you think에다가 A 써보세요. think 나오는 순간 정신 빡 차리라니까.
왜? 뒤에 B 부분이 그냥 순리대로 의주동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좀 희한한 일이 발생해. 의문사인 who가 문장 앞으로, 맨 앞으로 팍 튀어나갑니다. 원래는요, 상식적으로 who, he is 이렇게 되면 되는데 think라는 동사가 A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은 who가 어떻게 된다고요?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가서 이런 문장이 완성이 돼요. who가 맨 앞으로 튀어간 거 보이세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아이가 맨 앞으로 튀어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A 문장에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근데 know라는 동사가 있을 때는 전혀 여기랑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 who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 요렇게 쓰면 오답인 거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여기 있는 내용 한 번 더 정리하시고 수업 후 테스트 마무리하시고 담당 선생님이랑 1대1 문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